카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는 일정한 순서로 상태를 반복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상태라는 것은 레지스터의 출력을 얘기합니다. 레지스터의 출력이 어떤 주기성을 갖고 계속 반복이 되면 클럭이 올 때마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현상이 어떤 그 주기성을 갖고 반복이 되면 그런 것을 다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진수 순서로 증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 카운터라는 건 이진수 순서로 세는 거죠. 이 상태도는 이거 0에서 F까지 세죠. 0, 여기 읽어보면은 클럭이 하나 올 때마다, 클럭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상태가 바뀝니다. 출력이 바뀌는데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다시 0 이렇게 계속 도는 이런 카운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16진 카운터가 되죠. 4비트로 만든 16진 카운터가 됩니다. 그런데 꼭 2의 n승이 아니라 임의의 진법 카운터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진 카운터면 0, 1, 2, 3, 4 다음에 다시 또 0으로 가고 1, 2, 3, 4 다음에 또 0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 5진 카운터가 되는 거고, 10진 카운터는 0에서부터 9까지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가면 10진 카운터가 되겠죠. 그래서 임의의 진법의 카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n비트 레지스터 가지고는 최대 2의 n승 진법 카운터를 만들 수 있겠죠. 이것은 4진 카운터의 출력을 파형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잠깐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클럭 펄스입니다. 이게 클럭 펄스가 인가되는 거고,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클럭 라이징 엣지에서 값이 바뀌었는데, 이게 플립플롭 4개를 썼고요. 이 출력을 적어보면 여기가 0이죠. 여기 0이니까. 여기 0이니까 여기도 0이죠. 0. 여기도 0입니다. 여기도 0이고 0입니다. 그 다음 클럭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맨 끝에 비트가 바뀌었죠. 그럼 여긴 1이죠. 1. 여긴 0. 여기도 0. 여기도 0이죠. 그 다음 클럭이 올라갈 때 값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0이 됐고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죠. 그 다음엔 여기가 1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값을 이번에는 이제 숫자로 읽어 보겠습니다. 숫자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읽었습니다. 0, 0, 0, 0이죠. 그게 여기 0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읽어보면 0, 0, 0, 1이죠. 0, 0, 0, 1. 그리고 여기 1이 됐죠. 1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읽어보면 0010이니까 이게 2죠. 2고 여기는 0011이죠. 0011이니까 여기 3입니다. 3. 그 다음에는 0100이니까 여기 이제 4가 된 거죠. 여기 4.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숫자를 고개를 약간 돌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여기 숫자를 이렇게 읽어가면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6, 여기가 7, 여기가 8, 그죠? 여기가 8, 여기가 9, 여기가 A, 16진수로 했을 때, 여기가 B, 여기가 C, 그죠? 여기가 1, 0, 0이니까 C죠, C. 여기가 D죠, 여기가 D, E, F가 되고, 여기가 F가 되고, 다시 또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가 돈 거죠. 그래서 이 카운터의 출력 파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클럭 펄스가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죠.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변하는 모양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또 Q1은 Q0의 주파수가 또 반으로 줄었죠. Q0의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고, 또 Q2는 Q1의 주파수가 또 반으로 줄고, 이것도 또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이게 16진 카운터니까 펄스가 16개 지날 때 맨 끝에 자리는 한 번 변하죠. 한 번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16진 카운터는 클럭을 16분의 1로 만들었죠. 클럭을 16분의 1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엔진 카운터는 이 클럭 펄스를 n분의 1로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운터는 클럭 주파수를 낮추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카운터의 동작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요. 이 Q0는 클럭 펄스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0과 1이 바뀌죠. 이거를 토글 한다고 했죠. Q0는 계속 토글을 합니다. Q1은 이전 단위 1일 때 토글을 합니다. 이전 단위 1일 때 바뀌었죠. 여기가 1일 때 또 바뀌죠. 여기가 1일 때 바뀌고 1일 때 바뀌죠. 이렇게 Q1은 Q0가 1일 때 바뀌죠. Q2는 이전 단위 여기가 둘 다 11일 때 바뀝니다. 둘 다 11일 때 바뀌고 여기는 또 둘 다 11일 때 이게 1에서 0으로 바뀌었죠. 여기도 또 둘 다 11일 때 0에서 1로 바뀌었고 둘 다 11일 때 이게 바뀌죠. 그 다음에 Q3는 앞에가 셋 다 1일 때, 이거 셋 다 1일 때 바뀌죠. 또 앞에가 셋 다 1일 때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Q0는 항상 클럭 펄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게 바뀌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Q1은 이게 1일 때 바뀌게 만들고, 이게 카운트 이네이블은 이거는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Q0는 계속 토글을 하죠. 계속 토글을 하고, Q1은 얘가 1일 때 얘가 바뀌고, Q2는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일 때 바뀌고, 그 다음에 Q3는 이 앞에 것들이 다 1일 때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면 JK 플립플롭으로 만든 4비트 카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립플롭으로 카운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회로를 제시를 했고요. 우리들은 이 회로까지는 외우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단의 값이 모두 1일 때 출력을 토글시키면 그러면 이게 업 카운트가 되죠. 업 카운트라는 거는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는 카운터가 됩니다. 0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카운터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전 단의 값이 모두 0일 때 출력을 토글하도록 만들면 그건 회로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전 단의 값이 모두 0일 때 토글하도록 만들면 이렇게 거꾸로 세는 카운터를 만들 수 있어요. 0, F, E, D, C, B, A, 9, 8, 7 이렇게 거꾸로 세는 카운터를 만들 수 있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카운터죠. 그것을 하향 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걸 하향 카운터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상향 카운터로 동작하고 어떤 때는 또 하향 카운터도 동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동작 모드를 결정하는 제어선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어선으로 상향 카운터를 시킬 수도 있고 하향 카운터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하도록 만든 것을 업다운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 카운터도 만들 수 있고 다운 카운터도 만들 수 있고 업다운 카운터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병렬 적재 4비트 카운터인데요. 카운터로도 쓸 수 있고 레지스터도 쓸 수 있는 그런 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적재한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입력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일반 레지스터죠. 일반 레지스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니까 이 값이 증가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제어선들이 있는 거죠. 제어선을 보면은 0일 때, 리셋이 0일 때는 입력과 상관없이 출력은 0이 돼서 비동기 리셋이 됩니다. 이건 비동기 리셋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다 리셋이 1인 경우고, 이네이블이 0일 때는 출력이 변하지 않아요. 출력이 이거랑 상관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는 출력이 변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1일 때는 레지스터로 쓸 거냐 카운터로 쓸 거냐가 달라지는데, 로드 제어선이 이게 부입력이죠. 부입력.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부입력이라서 여기 동그라미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클럭이 올라가면 입력 신호가 출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동기 병렬 적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Q의 값이 D가 되는 거예요. D. 입력 D가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기 병렬 적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1일 때, 로드가 1이면 클럭이 올라가는 순간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Q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Q의 값은
q 플러스 1이 되죠. q 플러스 1. 요거 더하기 1을 해서 q에서 하나 증가된 값이 q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동기 병렬 적재고요. 여기 CO 캐리 아웃이라는 단자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게 모두 다 1일 때, 이게 모두 1일 때만 이게 1입니다. 모두 다 1일 때만 1인 거고, 넷 중에 하나가 0일 때는 이건 0이 되는 이런 신호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 4비트 카운터를 두 개를 연결해서 8비트 카운터 만들 때, 카운터 비트를 확장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얘가 그 D0부터 D3까지 낮은 비트를 세는 거고, 요 출력을 여기 이네이블에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6개마다 1이 되죠. 여기 1111 때만 이게 1이니까 0에서 F 중에서 F일 때만 이게 1이 되니까 얘는 클럭이 들어오는 거를 매번 세는데 이쪽은 16개 중에 하나만 이네이블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 클럭을 16개마다 하나씩 셉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위 4비트를 세고 이쪽 거 가지고 상위 4비트를 세도록 해서 8비트 카운터를 만들 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쓰기 위해서 캐리 아웃 이게 모두 다 1일 때 1이 되는 그런 신호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병렬적재 4비트 카운터의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출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죠. 교재에 보면은 요 4개 값이 이게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그 교재가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요 4개 값을 1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리셋이 0이죠. 그 다음에 이네이블이 don't care. 로드도 X, 로드 이거 다 X고, 여기 입력값이 11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5입니다. 5, 여기 5고, 여기가 0일 때, 그러면 다음, 상태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리셋이 0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맨 첫 번째 줄, 비동기 리셋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냥, 얘가 다 0으로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비동기 리셋이니까 그 순간 다 0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1입니다. 여기가 1이고 이게 1이고 이번엔 이네이블이 0이죠. 이네이블이 0이니까 요게 0입니다. 요게 0이고 그 다음에 입력은 변화가 없고 여기도 0101입니다. 0101 이 상태에 있을 때 클럭이 들어온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네이블이 0이니까 지금 이 상태죠. 여기 두 번째 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 출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출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네이블이 1이죠. 이네이블이고 로드가 0입니다. 이네이블이 1이니까 여기가 1이고 조건이 이게 1이고 여기가 0이죠. 로드가 0입니다. 로드가 0. 로드가 0이고 입력 그대로고 출력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클럭이 인가된 다음에 어떻게 변할 것이냐. 요거는 이네이블이 1, 로드가 0이니까 여기 동기 병렬 적재에 해당되죠. 동기 병렬 적재. 이때는 이 입력값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클럭에서는 입력값 1100이 이 출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다음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이고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입니다. 여기도 1이고 다 1이고 여기가 또 처음처럼 0101일 때 0101일 때 다음 클럭에서 이게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때는 제일 마지막 조건에 해당되죠. 마지막 조건에 대해서 카운트를 합니다. 카운트. 그래서 이 값이 증가를 하죠. 이 값이 지금 0110 5죠. 5니까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건 6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6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카운트 동작 모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건은 똑같은데 여기 값이 1110이에요. 현재 주어진 조건이 여기가 1110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카운터 모드니까 클럭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2죠. 1110. 그 다음에 이게 F가 되겠죠. 이렇게 F. 그리고 이게 F가 될 때는 이 CO 값이 1이 된다 그랬죠. CO는 여기가 F일 때만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문제의 답은 증가해서 여기가 F가 되고 CO는 1이 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카운터는 숫자를 세는 기능이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도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처음엔 카운터입니다. 카운터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세는 겁니다. 펄스를 세는 거죠. 펄스. 카운터로 쓸 때는 여기 요 클럭 신호, 여기 들어오는 클럭이 몇 개가 들어오는지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시스템 외부에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때 펄스를 하나씩 생성하게 해서 이 펄스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의실 문에다가 그 광 센서 같은 걸 하나 달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펄스가 차단이 되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펄스가 하나씩 탁탁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펄스를 세 가지고 그 강의실에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 셀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할 때가 카운터, 이벤트 횟수를 세는 거죠. 그런 게 카운터로 쓰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이머로 쓰이는데, 이건 시간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여기에다가 주기가 일정한 클럭 펄스를 집어넣습니다. 주기가 일정한 클럭 펄스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이 카운터의 출력은, 이게 엔진 카운터면은 이 최종 출력은 n분의 1짜리 펄스를 만든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1000Hz짜리 펄스를 집어넣게 되면 1000Hz는 1초에 1000번 변하는 신호니까 이거를 1000분의 1로 세는 카운터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제일 마지막 펄스는 1초마다 하나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잴 수가 있는 거죠. 시간을. 컴퓨터 안에서 시간을 재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건 다 이 카운터 갖고 만드는 겁니다. 다 이 카운터 갖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 PWM이란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펄스 위트 모듈레이션의 제일 앞자를 따서 PWM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여기에 그 고정 클럭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1000Hz짜리를 넣던 굉장히 빠른 클럭을 집어넣고, 이 출력하고 비교기를 연결합니다. 우리가 비교기는 조합 논리에서 배웠죠.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가지고 요 출력하고 여기 있는 어떤 값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를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4비트 카운터면 0에서부터 이제 F까지 셀 텐데, 여기다 숫자 8을 연결해 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0에서부터 세는 겁니다. 0에서부터 0, 0, 1, 2, 3, 이걸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F까지 센 다음에 여기가 다시 또 0, 0, 1, 2, 3 이렇게 해서 또 F까지 갔다가 다시 또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빨간 게 카운터의 출력이죠. 근데 여기 8이 묶여져 있으니까 이 값이 8입니다. 8. 이 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8이 되면은 여기가 A가 8보다 크다라고, A가 8보다 크다라는 신호라 그러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신호죠. 그러면은 여기가 8이 됐을 때, 8이 되고 나면은 이 출력이 이렇게 1이 될 겁니다. 여기 8보다 작으니까 0이고, 여기는 1이 되고, 0이고, 1이 되고, 이런 모양의 펄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기로 들어가는 숫자를 바꾸게 되면 이 펄스 폭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펄스 폭을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펄스의 값을, 여기 비교하는 값을 4라고 해봅시다. 4라고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낮아지겠죠. 이렇게 낮아질 테니까 이번엔 여기서 1이 되죠. 여기서. 그럼 펄스가 이렇게 긴 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긴 게. 이런 긴 펄스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하이인 부분이 긴 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펄스 폭이 바뀌는 신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우리가 이제 전등에다 연결하면, 집안에 있는 전등이 있잖아요. 전등에다 연결하면 전기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텐데, 이게 너무 빠르면, 우리가 사람 눈으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면, 계속 켜 있는 것보다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 구간이 작으면은 빛이 어둡고 하인 구간이 길면 이제 빛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을 어둡게 밝게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모터 속도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터를 천천히 돌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모터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럴 때 이 PWM을 많이 씁니다. 모터를 더 빠르게 돌리거나 늦게 돌리거나 할 때 이 카운터 가지고 이 PWM 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배운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여러 개의 플립플롭을 연결한 논리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n개의 플립플롭을 사용하면 n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이터를 병렬 데이터를 직렬로 변환하거나 직렬 데이터를 병렬로 변환할 때 쓰고 있습니다. 카운터는 이진수 순서대로 상태를 변환하는 레지스터인데 숫자를 세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다 보니까 엔진 카운터는 주파수를 n분의 1로, 클럭 주파수를 n분의 1로 낮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발생한 이벤트의 수를 카운트하거나 또는 시간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